여러분들 요 제품 아시죠? 그리고 왜 이런 거 비판템, 그리고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여드름, 그리고 특히나 또 요거 이거 많이 쓰실 텐데 오늘 국민템의 배신, 이거를 이렇게 쓰시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에는 이 제품들을 사용을 하고 좀 주의해서 써야겠구나, 개념들이 잘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세요. 동네 사이사로 보면은 PD님도 피부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생카는 알더라고.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도 거의 한 30년 동안 판매 1위래요. 대학생 때 제가 거의 한 20년 전이잖아요. 일본에 가가지고 요거를 여행 중에 간단하게 그냥 샀어. 그때 막 몇천 원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이제 사용을 해봤는데 세정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세안이 너무 잘 돼가지고 뭔가 좀 상쾌하기도 하고 유분기가 쫙 날아가니까, 저 대학생 때 약간 지성 피부였거든요. 그래서 막 기름종이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막 닦고 그랬어요, 제 대학생 때. 그래서 이거를 쓰니까 굉장히 세안이 잘 되더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알칼리 들어봤죠? 알칼리는 사실 비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칼리성이 되면 될수록 기름을 잘 닦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방 세제 혹시 설거지 해봤죠? 그쵸. 설거지 해봤죠? 그러면 이제 설거지 할 때 강하게 뽀득뽀득 이렇게 씻겨줘야지 좀 좋잖아. 뽀득뽀득 해야 되는데 막 미끌미끌 거리면은 이게 설거지가 제대로 안 된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알칼리로 갈수록 뽀득뽀득 잘 씻겨 내려간다는 거죠. 근데 얼굴은 원래 뽀득뽀득 시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설거지를 할 때는 기름기가 없어야지 좋은 거예요. 그쵸? 깨끗하게 돼야 되니까. 근데 얼굴은요, 피지라는 게 분비가 돼요. 우리가 피부 안에서 보면 이 피지가 분비가 되면서 피부를 기름막을 한꺼번에 이렇게 씌워주거든요. 그 기름막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외부로부터 뭐 세균이라든지 박테리아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를 해줘요. 근데 우리가 뽀득뽀득 세안을 하다 보면은 이 기름막이 없어지겠죠, 설거지 하듯이.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이 생카 제품으로 세안을 하다가는 피부 장벽이 결국은 망가질 수 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리트머스지로 이제 실험을 해보면, 지금 이 제품들 저도 가끔씩 썼던 제품들인데 얘네들의 이제 산도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생카, 너 일로 와. 생카를 이제 넣고 물을 좀 받아서 휘저. 이제 리트머스 종이를 넣어볼게요. 자, 리트머스 종이 갈게요. 오우, 지금 좀 색깔이 너무 예쁘게 됐죠? pH가 10, 생카 10입니다. 세긴 하네요, 생카. 매일 이걸로 이제 세안을 하다가는 피부 장벽이 망가지죠.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내 피부가 일반적인 피부가 아니라 아토피 피부가 있거나, 그리고 뭐 지루 피부염이나 가만히 있어도 막 각질이 생기고, 그리고 피부가 좀 빨갛고 예민하고 이러신 분들은 대체를 할 수 있는 제품이 따로 있어요. 초록색, 바로 요겁니다. 저 다이소에서 못 본 것 같은데. 다이소에서는 없어요. 올리브영 가니까 있더라고. 내가 피부가 조금 예민하고 내가 좀 민감성이고 나는 내 피부 장벽을 좀 보호를 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 보세요, 로우 pH 적혀 있잖아요. 네, 우리 피부 장벽을 보호를 하려면 약산성 환경이 제일 좋아요. pH가 한 4.5에서 5.5 정도 되는 pH를 우리 피부는 가장 선호를 하는데, 그 정도가 돼야지 우리 피부 장벽이 안 망가져요. 세정력은 좀 딸려요. 우리가 산성으로 갈수록 세안을 하거나 좀 뽀득뽀득하는 느낌은 없거든요. 근데 하지만 내 피부를 좀 보호해주는 데는 좋다 생각하시면 돼요. 내 피부가 좀 약간 지성이다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4번, 5번은 요걸로 쓰고, 그리고 한두 번 정도는 요걸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건성이고 내 피부가 좀 예민하다 하시는 분들은 요런 세안제로만 사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키엘, 우리 키엘 클렌징 폼. 저도 이거 가끔씩 썼는데 사실 pH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몰라요. 섞어. 얘는 거품이 좀 덜 나는 거 보니까 약간 약산성일 가능성이 있겠는데, 저도 이거 한 번도 안 해봐서 기대되네요. 리트머스 종이를 넣어볼게요. 오, 색이 변하지 않아요. 자, 이 정도 색이면 pH가 한 5에서 6 정도 되겠네요. 약산성이네요. 그리고 세 번째 제품, 제가 이거 가끔씩 썼는데 RMK라고 하는 약간 부드러운 거품이 나거든요. 보시면 쭉 짜잖아요. 거품이 이렇게 나. 예쁘죠? 막 부풀어 올라. 그래서 물이랑 좀 섞어 볼게요. 굉장히 이거는 뭐 거품이 많이 나는데, 얘도 리트머스 종이로 자, 해볼게요. 얘는 얼마나 될까? 자, 이 녀석은 거품이 남에도 불구하고 pH가 한 5
5 정도 되네요. 5 정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신 것처럼 우리가 옛날에는 화장품이라고 하면 프랑스, 일본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너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국뽕이 차오를 만큼 한국 제품들이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 피부에 맞는 그런 클렌징 폼을 이용을 해서 세안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너무 강한 알칼리성은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면 피부 장벽이 망가지고, 그리고 아토피가 있거나 여러 가지 피부염이 있는 분들은 더 심하게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우리 센카 같은 제품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좀 무거운 메이크업을 하거나, 그리고 내가 조금 답답할 때, 유분기가 너무 많을 때, 그럴 때만 좀 사용을 해주시고, 평소에는 약산성 클렌징 폼을 이용을 해서 세안을 해주시면 더욱더 좋겠죠? 비판템 들어봤어요? 며칠 전에 잠깐 써봤어요. 왜 썼어요? 피부 뭐 염증 같은 거 나면 저 바르면 좋다고 해요. 아, 맞아요. 우리가 피부가 좀 약해졌잖아요. 이제 그럴 때 이제 대부분 이제 병원에서는 뭘 많이 쓰냐면 스테로이드 써. 소방차를 부르는 게 스테로이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죠. 근데 매번 소방차를 불러봐요.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는 소방차 부르니까 편하네 이러면서 의존하게 돼. 우리 집에 작은 불이 났는데도 소방차 부를 수는 없잖아요. 매번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절대 쓰면 안 돼요. 내가 장기적으로 피부에 자립심을 좀 키우면서, 내가 스스로 내가 좀 뭐 불을 끌 거야 이런 자립심을 좀 키우면서 염증을 좀 완화를 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 비판텐이에요. 그래서 비판텐은 이제 비타민 B5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피부 안쪽에 이제 발랐을 때 세포 단계에서 면역을 좀 증진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몸을 좀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재생을 좀 도와주는 그런 연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일반 의약품이라고 돼 있거든요. 비판된 약이에요. 효능을 보면 기저귀 발진이나 뭐 찢겨진 상처나 급만성 피부염이나 습진 이런 데 이제 쓰는 건데, 이건 약이잖아요, 그죠? 이게 뭐 무조건 재생에 좋고 피부 면역에 도움이 된다고 해가지고 이걸 매일 쓰면 어떻게 되냐? 전성분을 여러분들이 봐야 돼. 이게 유효 성분은 덱스판테놀이라고 하는 거고요. 첨가제를 보면은 백납, 세타놀, 스테아릴 알코올, 유동 파라핀. 뭔가 몸에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뭔가 공장 제품. 그쵸? 안 좋을 것 같죠? 이게 결국은 기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바른다고 생각해봐요. 발랐을 때도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이게 바르잖아요. 되게 많이 꾸덕해. 이게 보면은 되게 엄청 꾸덕해. 근데 이거는 마찬가지로 피부 장벽의 회복을 좀 도와주는 연고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내가 만약에 화장품처럼 바른다 그러면은 우리 피부가 숨을 못 쉬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어디 다쳤을 때 수분 밴드를 붙여서 거기 상처가 좀 촉촉한 환경에서 좀 회복이 되도록 좀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발라주면 좀 뭔가 좀 피부도 좀 촉촉하게 되고, 그 시간 동안에는 피부 장벽이 회복이 되는 시간을 좀 벌어다 주는 거죠. 근데 내가 건강한 피부인데 이런 걸 이제 매일매일 바르다가는 피부가 숨이 막히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모공이 좀 막히다 보니까 트러블이 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비립종 같은 것들도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유튜브 보니까 이 비판텐을 아이크림 대신에 막 눈에 바르면 되게 좋대. 근데 그거를 매일매일 바르면 바세린도 마찬가지고 피부가 숨을 못 쉬면서 모공이 막히면서 이런 데다가 이제 비립종 같은 게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판텐은 여러분들 조심해서 발라야 돼요. 일반 의약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반이기는 하지만 약이거든요. 약이라고 하는 거는요, 매일 발라서 좋을 거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거를 절대 화장품 대용으로 바르시면 안 된다. 비판텐을 대신해서 또 쓸 수 있는 화장품이 있어요. 그 유명한 라로슈포제 시카블라스트 B5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재생크림이라고 들어봤어요? 재생크림? 네,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왜 닥터코스모 이것도 재생크림이라고 제가 하잖아요. 네. 재생크림이랑 수분크림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쉽게 그냥 말 그대로 수분크림 같은 경우는 우리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준다. 재생크림 같은 경우는 피부에 재생을 좀 더 도움을 준다. 예를 들면 우리 목이 말라. 그러면 일단 물을 마시겠죠. 근데 하지만 내가 이제 물 플러스 체내에 그 여러 가지 전해질들이 있잖아요. 미네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를 이온 음료라고 하잖아요.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이라 생각하면 돼요. 수분을 보충해주는 거는 물이고, 이제 그거 플러스 알파로 피부에 재생이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것까지 첨가를 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재생크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표적인 국민 재생크림이 바로 이 라로슈포제 시카블라스트 B5인데, 이 시카라고 하는 거는요, 옛날에 할머니들 왜 호랑이 연고 이런 거 몰라요? 지금도 팔잖아요. 호랑이 연고 팔잖아. 그게 이제 병풀 추출물이라고 하는 성분을 넣어놨어요. 호랑이가 막 지네들끼리 막 싸우잖아. 그래서 상처가 나가지고 막 다치잖아요. 그러면은 병풀에 가서 상처를 막 이렇게 문질러, 얘네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상처가 나았다라고 해가지고 호랑이 연고예요.
그게 이제 병풀 추출물이 피부 재생에 좀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이제 따와가지고 그걸 이제 호랑이 연고로 만든 건데, 이 병풀 추출물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시카, 그리고 비타민 B5, 판테놀, 아까 우리가 했던 거 있죠, 비판텐, 이런 성분들이 이제 피부 재생을 좀 도와주고 상처 재생에 좀 도움을 주는 연고다, 크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판테놀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약이라 그랬고, 시카블라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이에요. 맨날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맨날 써도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피부 재생을 무조건 도움을 주는 시카블라스트를 쓸 거야 해가지고 매일 쓰다가는 또 문제가 생겨요. 이게 결국은 똑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피부 자체가 건강한 상태에서는요, 시카블라스트 같은 재생 크림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피부과에서 레이저 치료를 받았어. 그럼 좀 이제 상처가 나는 거잖아요. 상처가 난 다음에 이런 이제 재생 크림을 발라주면은 피부 상처 회복에 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이제 어디 뭐 길 가다가 넘어졌어. 막 팔꿈치에서 막 피가 났어.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피가 소독을 하고 하겠죠. 그럼 이제 딱지도 좀 생기고 그 뒤에 이제 피부가 좀 재생되겠죠. 우리가 왜 딱지 탁 탈락되면은 약간 불구스름 하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이런 이제 재생 크림이나 비판텐이나 이런 걸 발라주면은 상처 회복에 좀 도움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재생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화장품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시카블라스트도 아마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굉장히 좀 뻑뻑합니다, 제형 자체가. 그래서 이것도 역시도 마찬가지로 내 모공을 막을 수가 있어요, 매일매일 자주 쓰다 보면은. 그래서 오히려 재생이 아니라 모공이 막히면서 트러블이 오히려 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매일 쓰는 거는 저는 비추죠. 또 잘못 쓰면 여드름 나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이제 여드름 피부를 가지신 분들한테는 제발 좀 쓰지 마세요. 여드름 자체가 피지 분비도 좀 많아지고 모공이 오히려 막히면서 생기는 게 여드름인데, 이거를 또 이제 쓰다 보면은 꾸덕꾸덕한 제형 때문에 모공이 막히고 피지가 더 올라오다가 막히니까 여드름이 더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카블라스트는 가급적이면은 어느 특정한 상황에만 쓰시는 게 좋습니다. 시카블라스트 개를 보면은 B5 정제수가 또 맨 처음에 들어가 있어. 정제수. 그리고 글리세린은 뭐냐면 보습에 좀 도움을 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판테놀도 들어가고 펜틸렌 글라이콜 쭉쭉쭉 들어가는데, 이제 나중에 이걸 보면은 결국은 이제 얘들 자체도 모공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성분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꾸덕꾸덕한 제형이고 내가 여드름 피부, 지성 피부에는 좀 맞지 않는다. 이거를 좀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유명한 제품들 있잖아요. 이거 에크린하고 에크논하고 그리고 노스카나하고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들어봤어요? 노스카나는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경우에 써야 되는지, 오히려 막 노스카나 썼는데 효과 하나도 없고 에크논 써봤는데 진짜 효과 하나도 없더라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배신까지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제때 잘 못 써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로 에크린 보면은 이 녹색으로 돼 있죠. 이게 동아제약에서 만든 일반 의약품이거든요. 이게 녹색으로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에크린 겔 같은 경우는 초반에 여드름이 생겼을 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순하다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에크린은 뭐냐면 여드름은 결국은 세균 감염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C 아크네라고 하는 균이 있어요. 그래서 아크네이기 때문에 에크예요. 에크. C 에크라고 생각하면 되고, 에크, 세균을 크린하게 만든다라고 해서 에크린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지가 이렇게 올라와서 모공 쪽에서 막히거든요. 그 뒤에 세균 감염이 되면은 노랗게 농포가 생겨요. 근데 세균 감염이 되지 않는 초기 단계에서는요, 피지가 올라오다가 이렇게 막혀버리면서 화이트헤드 들어봤어요? 네, 저 엄청 많아요. 아 진짜? 이 각질, 묵은 각질 때문에 피지가 막히면서 생겨있는 화이트헤드나, 이게 피지가 쭉 올라오면서 감염 초기 단계, 좁쌀 여드름이라고 하죠. 여드름 자체가 좀 조그맣게 생기는 그런 형태일 때 초기 단계에서는 이 에크린 겔이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약간 빨갛게 되고 약간 아픈 여드름이 있죠. 화농성. 맞아요. 화농성 여드름. 그때는 이걸 쓰면 효과가 없어요. 이제 그 뒤에는 약간 붉은색의 에크논, 에크노우 해가지고 에크 자체가 노우 되는 그런 이제 화농성 여드름에는 좀 빨간색 에크논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직관적으로 표현을 한 건데 우리는 그거 못 알아채고 있을 뿐이야. 초록색은 비교적 좀 순한 단계에서 쓰면 되고, 빨강색은
빨갛게 올라온 여드름한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에크논이에요. 나름 표시를 해놨네요. 이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드름은 그렇게 쓰시면 그래도 효과를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단계가 지났어. 이제 여드름이 이제 좀 소강 상태가 됐어. 그러면 뭘 남겨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는데 여드름은 죽어서 색소 침착을 남겨요. 아, 그 색소 침착을 해결해 주는 게 바로 노스카나예요. 스카라고 하는 게 흉터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노스카잖아요. 흉터를 안 남긴다. 근데 이제 대부분 또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노스카나 써봤는데 흉터 하나도 효과가 없다 라고 이제 오인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 PD님도 보면 페인 자국들이 있잖아, 여드름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무리 노스카나를 발라봤자 효과가 없어요. 노스카나는 어디에 효과가 있냐면, 노스카나에는 헤파린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이제 헤파린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피가 이렇게 뭉쳐가지고 딱지가 되는 거를 좀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 헤파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가 응고돼서 보랏빛으로 보이는 그런 자국들이나 빨간 자국에 효과가 있어요, 노스카나는. 멍 같은 거가 있어요. 맞아요. 멍 같은 거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무리 내가 패어있는 흉터에다가 발라봤자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노스카나 하나도 효과가 없대, 이건 배신이야, 국민템의 배신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 노스카나 자체는 패어있는 흉터라든지 곰보 자국이라든지 이런 데 흉터가 있는 연고는 전혀 아닙니다. 노스카나도 보면은 빨간색으로 돼 있거든요. 붉은 자국에 쓰는 연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여드름 편에서 또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이제 물약이에요. 클리어틴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어요? 들어본 것 같아요. 그것도 물약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크레오신티거든요. 저 병원에서 받아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병원에서 처방받는 거. 클리어틴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그게 딱 비슷한 게 바로 에크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에크린은 제가 아까 각질을 녹인다고 했잖아요. 각질을 녹여가지고 얘네들이 초반에 여드름을 잡는 건데, 이게 살리실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살리실산. 티눈이나 사마귀 같은 거 났을 때 바르는 연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살리실산인데, 그거는 어떤 작용을 하냐면 각질, 피부 표면에 있는 각질을 좀 녹여버려요, 약으로. 그래서 에크린하고 클리어틴은 살리실산이 2%가 들어가 있어서 각질을 녹이면서 초반에 있는 여드름을 좀 잡는 거예요. 근데 클리어틴이랑 에크린이랑 같이 쓰시는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살리실산을 계속 바르는 거예요. 그럼 피부가 따갑고 피부 장벽이 망가지니까 민감해지고 난리가 나는 거지. 그거 같이 쓸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클리어틴은 에크린이랑 비슷하게 살리실산에 작용을 한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거와 다르게 전문의약품 크레오신티는 뭐냐면 항생제예요. 항생제는 반드시 처방이 좀 필요하고, 여드름균이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됐을 때 좀 빨간 여드름, 화농성 여드름, 좀 아픈 여드름, 그런 곳에다가 콕콕콕 찍어 바르는 용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크레오신티나 클리어틴을 발랐는데 여드름 계속 나고 효과 하나도 없더라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오해고, 클리어틴은 에크린이랑 비슷하게 초반에 좁쌀 여드름 형태나 화이트헤드 같은 거를 잡을 때 쓰는 거고, 이제 크레오신티는 어느 정도 진행된 여드름이 더 커지지 않게 막아주고 예방해주고, 그리고 지금 커져 있는 여드름들을 균을 좀 살균을 해주면서 여드름 사이즈를 좀 줄여주고 낮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색소 침착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붉은 색소 침착은 아까 노스카나로 잡으면 되고, 약간 어두컴컴한 색소 침착이 남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이제 멜라토닌 크림이라고 하는 크림을 살짝만 이렇게 콕 찍어서 바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자외선이랑 절대 만나면 안 돼서 밤에만 한번 바르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마데카솔입니다. 마데카솔 여러분들 참 많이 사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이거 분말 형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데, 마데카솔이 크게 4가지가 있거든요. 마데카솔 겔이 있고요, 복합 마데카솔 연고가 있고요, 그리고 마데카솔 케어가 있고 마데카솔 분말,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마데카솔 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상처가 났을 때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된 다음에 마데카솔 겔을 좀 바르시면 되고, 우리가 좀 진물이 나거나 피가 좀 출혈이 있거나 그런 상처에서는 마데카솔 분말을 쓰시면 돼요. 분말 자체가 탈크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탈크가 진물을 좀 흡수하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 마데카솔 케어에는 항생제가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적혀 있듯이 가벼운 상처에는 항생제가 좀 들어가 있는 마데카솔 케어 플러스 피부를 좀 재생시켜주는 마데카솔 사이드가 같이 들어가 있고, 염증 좀 깊은 상처는 이제 복합 마데카솔
마데카솔을 쓰시면 돼요. 복합 마데카솔 안에는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모든 게 좀 걱정되는 깊은 상처에는 복합 마데카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로 마데카솔 겔은 상처 치유에 보조적인 치료로 쓰시면 되는데 가장 이제 유효 성분은 센텔라 그리고 첨가제가 보면은 뭐 파라옥시 벤조산 메틸이라든지 벤조산 프로필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고 라벤더유, 무수 에탄올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첨가제라고 하는데 이런 성분들을 우리가 얼굴에 자꾸 바르다 보면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특정한 상처나 아니면은 내가 어떤 레이저 치료를 받았을 때 일회성으로 한 번씩 내 화장품에다가 섞어서 바르시는 건 도움이 되겠지만 매일매일 이런 걸 쓰다 보면은 기타 첨가제들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비추고 제가 옛날에 설명드렸던 마데카솔 분말은요 이게 진물이 날 때만 사용을 하시고 내가 정말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살짝 섞어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거는 괜찮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안에는 텔크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이건 또 모공을 좀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쓰다 보면은 우리가 일반 의약품이라고 하는 거는요 매일매일 쓰는 게 좋지가 않거든요. 일반 의약품은 화장품처럼 절대 쓰지 마시고 내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내 피부 재생을 좀 돕기 위한 성분으로 내가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에 좀 섞어서 바르시는 거는 가끔씩 쓰시는 거는 괜찮다 하지만 매일매일 쓰는 거는 피부에 오히려 더 자극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특히 마데카솔 케어라든지 복합 마데카솔 같은 경우에는 하이드로콜티손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가 또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매일매일 쓰면 피부가 정말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는 절대 오래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상처가 났을 때 가끔씩만 쓰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내가 화장품과 가끔 한번 재생 목적으로 섞어서 한 2-3일 정도 한번 써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마데카솔 겔이나 분말 형태를 살짝만 섞어서 바르시고 케어라든지 복합 마데카솔은 항생제 플러스 스테로이드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쓰는 거를 정말 비추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이런 이제 국민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영상 보시고 진짜 여러분들 올바르게 사용하시면은 이 국민템들이 나한테 되게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잘못 사용했을 때는 진짜 배신감이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더 정주행을 해주시고 오늘 영상이 또 여러분들께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흥미로운 피부 이야기와 놀라운 회복을 도와드려요.